자,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를 한번 볼게요. 해약금. 동그라미 1번 왼쪽 법조문 밑에 동그라미 1번. 매매 당사자 일방이 을이에요. 매수인이 갑하고 계약할 때 금전 기타 물건 이걸 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 왼쪽 놈 갑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때는 이게 요물계약성이 나오고, 자,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행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 받은 놈 수령자는 배액 2배 배액 상환하면서 이 매매계약을 날려버릴 수 있다. 이게 해약금이에요. 해약금. 자, 2번 별 3개 6번 나왔어요.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 다른 특약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계속 흘러가요. 장난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는 지문. 법조문이 해약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예약은 일방예약이 법조문이 있죠. 그러니까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똑같은 거예요. 법조문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여기가 잘 나와요. 예약보다는. 자, 요건 1번 별 3개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매도인 갑이 해제로 날리려면 지가 받은 을돈 5천만 원에 지돈 5천만 원 보태서 배액 이행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이행 제공하면서 해제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1억 주면서 갑이 해제하려는데 매수인 을이 안 봐도 그렇더라도 매도인이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왕별이네. 공탁까지 할 필요 없다. 왕별이에요. 왕별. 되게 잘 나와요. 매수인이 안 받는다고 해서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도인 갑이 이 1억 돈을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외워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자, 2번. 당사자 두 놈 중 어느 한쪽이 이행착수하기 전에만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별 3개. 이행착수 전에만. 자, 따라서 3번 왕별 3번부터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이행이 전혀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죠. 자, 중도금 지급 후구나. 중도금 들어왔죠. 그러면 서로 계약금 해제할 수는 없다로 끝내. 무조건. 중도금 지급 이 5글자가 보이면 그 뒤는 중도금 지급 후가 뜨겠죠. 중도금 지급 전으로는 절대 뜬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도금 지급 후라면 매도인 갑이든 매수인 을이든 절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왕별이고요. 자, 위로 올라가서 니은 디귿 대본 판례 별 3개. 자,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을 갑과 을이 체결했어요. 자, 을이 갑한테 계약금 5천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왔어. 자, 이때 매도인 갑은 계약금 배액 주면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자, 허가란 말만 있지 을이 갑한테 중도금 지급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이 5글자만 뜨지 않으면 중도금이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전이니까 해지할 수 무조건 있다로 끝나요. 허가는 이행착수가 아니야. 이행착수는 오로지 중도금이에요. 중도금. 그래서 허가 동그라미 하고 허가는 이행착수 아니다 이렇게도 나와요. 허가는 이행착수가 아니야. 이행착수는 오로지 중도금 지급. 그래서 허가라 말이 나왔더라도 허가가 나왔더라도 을이 중도금 줬단 말이 당연히 없겠죠. 이 판례니까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있다 동그라미 있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갑이든 을이든 해지할 수 있다. 자, 디귿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한테 이행 최고합니다. 그럼 갑이 을한테 무슨 이행을 최고하겠어? 돈 달라고 했겠지. 매매대금 안 주니까 돈 달라고 최고하고, 그래도 돈을 안 주니까 대금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죠. 자, 이때 오른쪽 놈 매수인은 지가 갑한테 준 계약금 5천만 원 포기하면서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그러면 여기서도 중도금 지급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금 을이 돈을 안 주고 있잖아. 중도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요. 따라서 소수로는 서로 주어가 갑이든 을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요.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을은 포기로 나오고 갑은 배액상환이 나와. 상관없어. 주어가 갑이든 을이든 여기 주어가 중요하지 않고 소수로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허가라는 두 단어가 동그라미, 소송 제기, 소송 두 단어의 동그라미. 허가나 소송은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이행착수는 오로지 중도금 지급이야. 중도금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으면 서로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3번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구나. 중도금 지급했구나. 그럼 소수는 고정돼 있어요. 절대 해제할 수 없다. 아이고 쉬워라. 민법 외우는 게 아니라 찾아내기야. 중심 단어 찾아내기 싸움이야. 보물찾기야. 보물찾기. 자, 이제 학번 봐요. 갑과 을이 계약금 걸어놨어요. 자, 갑이든 을이든 이 매매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해제 효과예요. 계약금 해제 효과. 서로 원래 해제에는 받은 거 돌려줄 원상 회복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계약금 포기 2배 주면서 한 계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서로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받은 게 있으면 해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계약금 해제의 경우 서로 돌려줄 원상 회복 의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돌려줄 게 없어. 왜? 1원이라도 들어왔으면 계약금 해제 못 하는 거예요. 중도금 전부 필요 없어요. 10원이라도 왔다. 그러면 계약금 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원이라도 들어오면 해제 못 해요. 서로. 그래서 중도금 전부 아니에요. 일부라도 들어오면 절대 해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만 계약금 해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돌려줄 것도 없다. 원상 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갑이 계약금 2배 주면서 해제했어. 배액 상환하면서. 매도인 왼쪽 남은 2배, 배. 이놈은, 준놈은 포기 세트예요. 준놈,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하면서 해제하는 거예요. 자, 갑이 지가 받은 5천에 지돈 5천 보태서 1억을 제공했습니다. 해제 들어왔어. 근데 을이 며칠 후. 아파트 값이 1억이 올랐잖아. 10억으로 올랐어. 너 임마 1억 줬지. 좋아. 그러면 내 돈 이중 5천은 내 돈이니까 시가상승분 4억 5천은 손해배상해. 너 채무불이행이야. 나한테 4억 5천 손해배상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얘는 지 5천만 원 돈 날리면서 해제했잖아요.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라고. 채무불이행을 유로한 법정 해제가 아니면 절대 채무불이행이 없다면 손해배상 채권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했어. 합의 해제했어. 그래서 합의 해제든 계약금 포기, 계약금 2배 주면서 계약금 해제든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죠.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닌 데는 절대 채무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넘버 2.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오른쪽 효과 1번 별 3개. 계약금 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서로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자, 중요한 건 2번이에요. 2번 왕별합니다. 왕별. 계약금 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비록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약금 해제든 합의 해제든 똑같아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절대 청구할 수 없어요. 이유, 채무 불이행이 없어.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할 수 있느냐?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법정 해제만. 의외로 이것도 잘나. 이게 넘버 2. 저기 동그라미 3번. 중도금이 들어왔다고 안 돼. 저놈이 넘버 1. 여기가 넘버 2. 넘버 3가 저기 허가예요. 니은 허가. 근데 왼쪽. 다기출로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근데 저놈은 장난을 치질 않아. 그러니까 왕별까지 박을 필요는 없지. 허가 왕별 한번 해볼까? 니은 왕별합니다. 허가. 의외로 이놈 정답집네요. 그래서 허가는 이행착수가 아니다. 이행착수는 오로지 중도금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서로 해제할 수 있다로 끝나. 소수로 싸움이에요. 있다. 오케이. 위약금은 오래 갑니다. 자, 매매 계약 비용 부담. 맨 밑에 법조문 하나 있죠? 이거 쉬워요. 자, 법조문 봐봐요. 매매 계약,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할 때 비용이 좀 발생했나 봐.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비용은 어떻게 갑과 을이 부담하느냐. 법조문. 어떻게 부담한대요?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 갑과 을 쌍방이 균분 절반씩 같은 비중으로 균분 부담한다.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 여기 절반씩 균분 같은 비율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좀 그대로 나오니까 자 1번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혹시나 계약서 작성할 때 공증비용이 발생 이건 나온 적 없고 이게 나왔어요. 감정 측량 비용. 자 감정할 수도 있을 거고 매매 가격 정하려고 또 토지 측량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감정 측량 비용이 갑과 을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에요. 대비용. 그래서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합니다. 그래서 계약법은 항상 특약이 없는 한 그딴 말이 떠요. 왜? 특약으로 배제버릴 수가 있으니까. 계약할 때 갑 네가 다 부담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을 네가 다 부담하는 거야. 모든 특약은 유효니까. 그래서 항상 계약법 지문은 특약이 없는 한 어쩌다 그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이 특약이 없는 한 같은 말이에요. 저런 건 우리 시험 지문 읽을 때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그냥 원칙이니까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그대로 뛰어가는 거야.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뭐 작년에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매매 효력 갑니다. 매매 효력. 자 이 법 조문 기본 여기가 젖어 있네. 젖어 있어. 자, 봐봐요. 이미 한 거예요. 매도인은 오른쪽 놈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목적된 권리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고 오른쪽 놈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해라. 아까 한 거죠?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전항의 쌍방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는 서로 동시행해라. 우리 배웠죠? 아 이놈이 왜 자꾸 이쪽으로 와? 너 임마 뒤로 좀 가. 둘이 뭐 짬나? 꼬였나? 신경 쓰게 하고 있어. 자, 중요한 건 두 번째 조문이야. 두 번째. 봐봐요.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 왼쪽 놈 갑은 이 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오른쪽 놈 매수인에게 이전해라. 무슨 말이냐? 자, 밑에죠. 노란색.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파는데 직계 아니라 병소유 아파트를 갑이 파는 거예요. 네 거 아니야? 병소유야? 이게 바로 타인 권리 매매예요. 남의 아파트, 남의 소유권이 있는 남의 아파트, 타인 권리 매매야. 이거 유효냐 무효냐? 타인 권리 매매 유효예요. 유효. 즉 현재 매도인 소유일 필요 없어요. 이유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는 내게 아니지만 얘한테 소유권 취득해서 잔금 날 때 이상 없이 등기 소유권만 넘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도인 소유일 필요 없어요. 타인 소유 물건이라 하더라도 매매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 현재 내 건 아니지만 나 얘랑 얘기 다 돼 있어. 이미 매매 계약 됐고 지금 중도금도 줬고 내일 모레 등기 올 거야. 이상 없이 세 달 후 너한테 소유권 넘겨줄 수 있어. 이렇게 팔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현재 내게 아닌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 이게 법조문 나왔죠. 타인 권리 매매.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소유권이 갑계 아닌 타인 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매 가능하고 유효고 따라서 이 경우 매도인 갑은 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오른쪽 놈 을한테 소유권 넘겨주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못 넘겨줘. 그때 을이 담보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 임마 나한테 넘겨주기로 했잖아. 얘기 다 돼 있다며. 근데 왜 못 넘겨? 책임져. 이게 좀 이따 볼 타인 권리 매매에서 담보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 자, 이제 매수인의 의무. 일단 매도인의 의무 갑니다. 재산권 이전 의무 있죠? 자, 1번. 매도인은 갑은 재산권, 대표가 소유권이겠죠. 재산권 이전해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해라. 2번.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우리 동시항명권은 했죠?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자, 3번이 별 3개.
타인 물건 또는 권리도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할 수 있다. 이런 지문도 있어요. 맞는 지문이에요. 타인 권리 매매 유효. 현재는 내게 아니지만 얘기 다 돼 있어. 나 이상 없이 나한테 소유권 넘겨줄 수 있어. 유효입니다.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 그래서 기억. 저 위 법 전문이죠. 매매 목적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 병 소유에 속한 경우 매도인 갑은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수인 오른쪽 놈 을에게 이전해줘라. 이전해주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타인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 자, 이제 목적물 인도해줘가고 오른쪽 매수인의 의무. 자, 매수인의 의무를 보시면 법조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 법조문 세 개가 그대로 나와요. 이 법조문 세 개가 그대로 나와. 그중 세 번째, 과실의 귀속. 여기가 정답 지문이고 얘들은 계속 흘러만 가요. 자, 법조문 한번 그대로 볼게요. 법조문.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야. 그대로 나오니까. 그럼 이해를 해야 돼. 매매, 갑을 당사자 어느 한쪽 갑에게 의무, 채무 이행 날짜가 있다면 상대방 을 채무 이행에 대해서도 같은 날짜 있는 걸로 추정한다. 무슨 말일까? 두 놈 중 어느 한쪽에게 날짜가 있다면 이놈도 같은 날짜에 너도 같이 해줘라. 아까 동시행 관계니까. 그래서 이것만 확인하면 돼.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말 되죠? 어느 한쪽에 의무이행 날짜가 있다면 상대방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같은 날짜,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 말 되잖아. 이게 공평에 맞으니까. 맞는 지문. 자, 두 번째.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매매 목적물. 내가 가방을 팔아요. 갑이 을한테 가방을 팔아. 그런데 갑거리 계약할 때 이렇게 얘기했지. 너 내가 가방 줄 때 나한테 가방값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매매 목적물 가방 넘겨준 거와 동시에 을이 갑한테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어디에서 돈 줘라. 대금 지급자 어디에서? 그 인도하는 장소 현장에서 지급해라. 말 되죠? 자, 이것도 봐요.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할 경우 그럼 이걸 그대로 드래그해와. 인도와 동시에 돈 주기로 했으면 그 자만 붙이고 그 인도 있죠? 그 드래그 장소 그 드래그 장소에서 돈 줘라. 말 되잖아. 가방 줄 때 돈 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해하면 된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돈 주기로 했어? 그러면 그 인도 장소에서 돈 줘라. 말 돼. 말 되면 맞는 지문이지. 이거 장난을 친 적이 없어요. 장난친 적이 없으니까.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언제다? 10회 전. 10회 전. 우리 34회죠. 10회 전에 추정한다를 본다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어요. 정답점은 아니에요. 다음 이제 옳은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추정한다만 좀 조심하고 15회 이후는 한 번도 장난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의무이행 날짜, 기한을 날짜로 이해해. 의무이행 날짜가 있으면 상대방한테도 같은 날짜 있는 걸로 추정한다 힘 한 번 주고. 인도와 동시에 돈 주기로 했어? 그 인도 장소에서 돈 줘라. 말이 돼. 이제 중요한 건 여기예요. 여기. 중요한 건 지금 볼 거 과실이야.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자꾸 헷갈려. 저기다 놓으면 안 돼. 자, 이놈이 정답 지문이에요. 여기서 정답 지문은 과실이에요. 갑 아파트를 건물을 팝니다.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자, 건물을 을한테 팝니다. 그러면 건물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월세가 바로 과실이라고 해요. 건물에서 열리는 열매가 바로 열매과 월세죠. 세 주면 월세 받죠. 내가 5월 1일 날 아파트를 팔았어. 그러면
나중에 잔금 받고 3달 후 잔금 받으면서 그때 인도해 주겠죠. 자,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이 과실은 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계약은 했지만 매매 계약이 있은 후라도 아직 인도하기 전에는 여전히 내가 살면 사용이익, 세 줘서 월세 받으면 월세, 이게 바로 과실이라겠어요. 따라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을한테 아파트를 키 넘겨주기 전에 내가 살기까지는 내가 살고 내가 세 받는 거예요. 즉 어려운 말로 과실은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넘겨주기 전에는 팔았다 하더라도 아직 넘겨주기 전에는 매도인이 월세 먹는 거예요. 매도인이 사용하고 그 말이야. 자, 갑이 을한테 지 아파트를 판 매매 계약이 있은 후라도 매매한 후라도 아직 여기죠.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즉 인도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인도하기 전이라면 이 과실은 누가 먹는다? 당연히 매도인에게 속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살고 내가 월세 받지. 그래서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 왼쪽 놈 매도인의 과실을 먹습니다. 이게 과실의 귀속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만약 인도해 줬다. 그러면 얘가 살겠죠? 얘가 사용익 누리고 얘가 이제 월세 챙기겠지. 너무 인도해 줬다면 이제는 과실은 매수인이겠지. 근데 이건 나오지 않아요. 이 법조문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매매 계약한 후라도 아직 인도 전이라면 이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 월세는 매도인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대본 판례. 여기서 나온 너 들어가. 노란색 두 번째예요. 자, 아직 아파트를 넘겨주기 전이라 하더라도 여기 이건 왕별할 거요. 아직 인도하기 전이라도 원래 인도하기 전에는 이 과실은 누구 거? 인도전은 무조건 갑거지. 갑거 매도인. 하지만 을로부터 매매대금이 완제됐다는 얘기는 매매대 5억이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인도 전이라 하더라도 인도하기 넘겨주기 전 내가 살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대금 매매대금 5억이 갑한테 다 들어왔다면 이게 완납 완제됐다면 돈이 다 들어오면 이제는 과실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도 전이지만 과실은 오른쪽 매수인에게 귀속합니다.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인도 전이라도 여기는 동그라미가 어디다? 대금이 완제 이게 동그라미예요. 이놈이 중심 단어야. 인도 전이 중심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아직 인도 전이라도 매매 대금이 다 들어오면 과실을 오른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훈련해요. 과실을 오른쪽으로 보내라. 왜? 여기서 월세 먹고 대금 5억이 들어오면 대금에서는 이자가 발생하거든. 자, 봐요.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열매가 과실이고 목적물 과실. 매매 대금, 대금에서 발생한 과실이 이자예요. 그러면 5억이 다 들어오면 이자도 5억 이자도 먹고 갑이 목적물 월세도 먹고 두 개 먹으면 채 소화제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법은 갑 너 취하지 마. 너 취하지 마. 아직 인도하기 전이라도 매매 대금이 다 들어오면 여기서 이자가 나오니 5억에 대한 이자가 나오니까 인도 전이라 하더라도 과실은 오른쪽 을한테 좀 줘. 혼자 먹지 말고 서로 나눠서 먹자 그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닌가? 매매 대금 다 들어왔으면 을도 이제 뭔가를 얻어내야지. 그게 바로 과실이. 그래서 결국 아직 인도하기 전이라도 매매 대금이 완제됐다고 이 단어가 뜨면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내라. 이제는 오른쪽 매수인에게 귀속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원칙.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 시점이 아니에요. 사용 측면이니까 과실은 등기하고 아무 상관없어. 과실은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인도하기 전이야 매도인. 그런데 인도 전인데도 대금이 완제됐어 이 단어가 뜨면 오른쪽으로 보내라. 오른쪽으로 매수인. 자, 그럼 법조문. 특별히 을한테 매매 대금 지급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자, 이것도 한번 이해해봐요. 특별히 을이 매매 대금 지급 날짜가 안 정해졌대. 대금 지급 날짜가. 그러면 매수인 을은
갑으로부터 목적물 인도받았다면, 이 인도받았다면, 아파트가 을한테 왔다면 이제는 대금 이자를 갑한테 지급해줘라. 자, 다시 한번. 매수인 을은 갑으로부터 목적물 인도를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아직 주고 있지 않은 매매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줘라. 그 말이에요. 항상 한 놈이 두 개를 못 먹게 합니다. 목적물이 왔죠?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 받았죠? 그러면 이 목적물에서 과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아직 주고 있지 않은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라는 얘기야. 응? 목적물이 오면 을이 과실 챙길 거 아니요? 아직 주고 있지 않겠죠? 특별히 대금 지급 기한 날짜가 없으니까. 그러면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을이 목적물 과실을 먹고 아직 주고 있지 않은 매매대 5억에서 이자 먹고 두 개 먹으면 안 된다니까? 항상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두 개 먹으면 안 돼. 대금이 들어오면 과실은 보내주고 목적물이 오면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이걸 안 해오게 된다고. 자, 다시 한번. 특별히 대금 지급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를 받았다면 목적물 들어왔죠? 뭔가는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뭘 주겠어? 아직 주고 있지 않은 매매대 5억에서 발생 이자는 줘라. 이자는. 이해 안 되면 더 고민해봐. 이게 바로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 자, 봐요. 지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민법이 처음에 바로 이해되지 않는 과목이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봐. 곰곰이 생각하면 지금은 이해가 안 가도 어느 순간 그렇구나 그러게 돼요. 제가 하염없이 이해될 때까지 계속 할 수는 없잖아. 자, 여기죠. 이제 얘기할 거야. 매수인 을은 갑으로부터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목적물이 오면 대금 이자는 지급해줘라. 느낌이 왔어. 뭔가 오면 뭔가를 주래. 대금이 오면 과실은 매수인에게 보내주고 목적물이 오면 대금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주고, 이거 보내고 그걸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케이.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교재 정리할게요. 1번. 당사자 어느 한쪽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같은 날짜,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자, 2번.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드래그, 인도를 드래그해와. 오른쪽 끌어와. 드래그. 그자 붙여.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해라. 자, 3번. 별 3개. 기억, 왕별. 자, 3번. 매매 계약이 있은 후라도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자, 아직 인도 안 했죠? 법 조문이라 인도 전이라고 우리 시험 지문 안 뜬다고. 이게 우리 시험 조문 지문이라고. 지문. 그러면 찰떡같이 알아먹어. 인도 전이구나. 아직 넘겨주기 전이니까 과실은 누구한테 귀속? 왼쪽 놈. 매도인. 그럼 맞는 지문. 자, 3번은 흘러가고요. 기억이 정답 지문이에요. 기억, 왕별.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했구나. 을이갑한테 매매도 5억을 다 줬구나. 그러면 아직 물건 넘겨주기 전이라도 그 후 목적물 과실은 오른쪽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오른쪽 매수인. 그래서 대금이 다 들어왔다고 과실을 오른쪽으로 보내라. 그렇게 훈련해요. 과실은 보내라. 이게 돼야 4번도 된다고. 4번. 특별히 대금 지급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오른쪽 매수인은 왼쪽 갑으로부터 목적물 인도 받은 날로부터 목적물 들어왔죠? 그러면 대금에서 발생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줘라. 그래서 대금 이자를 지급해라. 뭔가가 오면 상대방한테 보내줘라예요. 그러면 그 위 대금이 완제됐죠? 그러면 과실을 오른쪽으로 보내줘라. 그래서 과실은 매수인. 이렇게 이걸 훈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담보책임 갑니다. 이제 담보책임. 자, 담보책임. 자, 여러분들 강의 노트 봐봐요. 핵심 암기장. 거기 오류가 있어요. 암기장 강의 노트 펴시면 저도 그래 갖고 왔어. 담보책임 그 페이지 펴봐요. 담보책임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113페이지 있죠.
자, 113페이지 위쪽에 오류가 났어. 왼쪽 보시면 중간에 양가로 3번 매매계약 비용 부담이 있죠. 그게 그 밑에 2번 매매 효력 방금 본 거죠. 매매 효력 방금 본 거요. 그러면 오른쪽이 양가로 3번 매매계약 비용 부담 왼쪽에 또 나왔죠. 쌍방의 균분 부담해라. 그게 중복으로 와 있다고. 두 개가 왼쪽 양가로 3번 매매계약 비용 부담이 오른쪽에 또 있죠. 오른쪽 두 개가 없어지는 거야. 왼쪽 중복이니까. 굳이 없앨 필요까지는 없고 놔두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2번 매매 효력이니까 3번 목차가 빠졌어. 목차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거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3번 밑에 목차가 양가로 1번하고 권리의 하자. 이 목차 두 개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매매계약 비용 부담 그 내용 그 두 줄이 빠지고 중복됐으니까 이게 빠져버렸어. 3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 양가로 1번 권리하자. 권리하자. 그래서 이건 뭐 목차니까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거 두 개는 찍 그어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113페이지 암기장 113페이지.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란 게 뭐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여기는 매매에서 가장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담보 책임.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팔았는데 이 부동산의 매매 목적물에 문제가 발생해. 하자. 문제가 발생해. 권리, 소유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물건 자체에 건물이 누수, 비가 새고 균열, 내부 균열, 물건 자체에 하자. 소유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권리에 하자. 물건 자체에 누수 균열, 물건 자체에 하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경매에서 낙찰 받았는데 경매 목적물에 문제가 있어요. 경매. 그래서 결국 매도인이 지가 판 이 매매 목적물 소유권을 못 넘겨주는 상황이 와요. 아까 타인 권리 매매 같이. 그럴 때 우리 매도인 너 아까 병한테 취득해서 넘겨준다며 왜 못 넘겨줘? 책임져. 이게 바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담보 책임이에요. 갑이 을에 어떤 책임을 져줘야 돼. 동네는 세 개.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 자, 가장 중요한 건 권리하자예요. 시험 문제가 80% 나와요.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 중 가장 중요한 건 권리하자. 자, 그래서 권리하자를 배울 거예요. 자, 권리하자 동네예요. 권리하자. 동네가 저 5군데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전부 타인 권리.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세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네 번째, 용의권 제한. 다섯 번째, 저당권 행사. 그래서 권리하자는 이 목차 5개를 순서대로 일단 천천히 외워야 돼요. 전부 타인 권리. 두 번째는 일부 타인 권리. 세 번째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네 번째는 용의권 제한. 다섯 번째는 저당권 행사. 이 5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매수인 을이 이런 5가지 문제되는 사항을 모르고 산 선의일 수도 있고 전부 병거구나 알고 산 악의일 수도 있어요. 경우수가. 그때 선의의 매수인하고 악의 매수인인 경우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걸 공부할 거예요. 이걸. 자, 그러면 암기장에는 바로 이렇게 표 형식으로 들이대 있죠. 이것은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하나씩 이해하고 갈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암기장은 지금 보지 마시고 지금은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고 외워야 되니까. 자, 아까 했죠. 타인 권리 매매. 그러면 매도인은 병소유 물건을 자, 갑이 팔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부가 병소유인데 갑이 판 거죠. 가능하다겠어. 갑은 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넘겨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자, 봐요. 이제 담보책 나와요. 취득해서 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매수인들한테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타인 권리 매매에서 전 조문의 경우 매도인 갑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수인한테 넘겨줄 수 있대요, 없대요? 이전할 수가 없게 됐구나. 즉 갑이 분명히 을한테 병하고 얘기 다 돼 있어. 이상 없이 세 달 후 잔금 날짜에 너한테 소유권 넘겨줄게 약속해서 을이 계약을 했는데 둘이 불발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응? 그래서 갑이 넘겨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전부 병소유 권리 매매 전부 타인 권리야. 자, 그러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행불능이에요. 넘겨줄 수가 없죠. 그때 을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을이 갑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넘겨줄 약속이 있는데 못 넘겨주니까 이게 매도인의 을에 대한 담보 책임이에요. 첫 번째 동네 전부 타인 권리. 목차부터 외워요. 전부 병소유. 전부 타인 권리. 자, 그러면 이 경우 매수인이 선이냐, 일단 법조문 어려우니까 일단 내용으로 이제 하나씩 갈 거예요. 매수인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어요. 항상 경우수는 두 개예요. 일단 선이부터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할 때 이런 사실을 몰라. 병끌한 걸 모르고 샀겠죠. 선이라면 못 넘겨주니까 당연히 선이 매수인은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죠. 날려야지. 못 넘겨주니까 계약 없애고, 야, 네가 넘겨줬더라면 2배로 올랐어. 손해배상에 해제하고, 네가 못 넘겨준 바람에 네가 이행했더라면 내가 시가상승분 이익을 누렸을 텐데 그거 못 누렸잖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 매수인은 일단 계약 해제하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담보 책임의 중요 내용이 이거예요. 먼저 계약 날려요. 해제. 그 다음 손해배상. 그래서 담보 책임은 그 암기장 보시면 해제 손해배상 해제 손해배상 해제 손해배상 쭉 나올 거야. 담보 책임의 가장 주된 내용은 먼저 계약을 해제로 날리고 너 때문에 손해 발생했잖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을이 갑이 얘기했어. 을 병건데 내 이상시 넘겨줄게. 악이야. 계약할 때 알고 살 수 있죠? 알고 살 수 있어. 악이라고 여기는 나쁜 놈 아니에요. 악의 매수인은 이 두 가지 선의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만 할 수 있어. 둘 중 뭘 할 수 있느냐? 앞에 놈을 해요. 둘 중 어떤 놈을 악의가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어요. 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야. 자, 앞으로 왕별이 악의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담보책임 권리화제 제일 중요해요. 악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냐? 이걸 알기 위해서 선의를 알 뿐이야. 자, 그러면 매수인이 악이라 하더라도 두 놈 중 선의가 할 수 있는 두 놈 중 뭘 할 수 있다? 앞에 놈을 할 수 있어. 해제 손해배상의 앞에 놈이 뭐예요? 해제잖아. 해제. 두 놈 중 앞에 놈 해제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손해배상 날 수 없다란 말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칙 담보책임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만, 모르고 산 경우에 선의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원칙 악의 매수인은 손배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잡아요. 그래서 전부가 타인 권리에 속해서, 즉 병소유에 속해서 매도인 갑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줄 수가 없구나. 자, 느껴봐. 못 넘겨주니까 갑은 일단 하염없이 계약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해제, 날려. 그럼 네가 못 넘겨주라면 나한테 손해 생겼잖아. 손해배상. 해제, 손해배상. 대신 이 사실을 안 악이라 하더라도 해지할 수는 있지. 하염없이 계약 가져갈 필요 없잖아. 그래서 해지할 수 있지만 악의 매수는 손해배상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그러면 이제 사례가 일부 타인 권리 무슨 말일까? 갑이 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일부 20% 정도가 병 소유란 얘기예요. 토지 1000평을 계약했는데 그중 200평, 우리 사례는 이렇게 나와요. 1000평, 200평으로 나와요. 1000평 중 200평이 병소유야. 이게 바로 일부가 타인 권리예요. 1000평 중 20%, 200평이 병소유, 일부 타인 권리. 그러면 갑은
병 소유에 속하는 이 200평 일부 20% 부분을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또 불발이 났다는 얘기죠. 이전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을은 책임을 묻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을은 어떤 책임을 묻느냐. 이제 저쪽으로 가서 할게요. 일부 타인 권리의 경우 을은 이것도 한번 처음에는 생각을 해봐야 돼. 무조건 외우지 말고.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일부가 20% 정도가 병 소유인데 취득해서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럼 항상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매수인이 선악에 따라 담보책임 내용이 달라지는데 일단 선의를 잡자는 얘기예요. 일부가 병 소유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이라면 자 1000평 중 200평을 얘가 넘겨줄 수가 없는 거야. 원래는 얘기 다 돼 있었는데 어찌됐든 못 봤죠. 그러면 을은 선택을 해야 돼. 남은 800평이라도 살지 아니면 전부를 안 살지. 을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럼 을은 그래 나는 남은 80%는 살 거야. 그러면 이 매매계약을 안날 해지 안 하는 거예요. 대신 1억에 샀는데 200평을 못 가져오니까 이 금액만큼은 까야겠지. 그래서 2천만 원은 까야지. 그래서 일부가 타인 권리 나오면 그 부분 비율에 따른 대금은 깔 수가 있는 거예요. 나 80%는 살게. 대신 20%에 해당하는 매매 대금은 깎아줘야지. 이게 바로 대금 감액이에요. 대금 감액. 할 수 있겠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두 번째 경우 수. 을은 꼭 1000평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800평, 남은 80%는 나는 필요 없어. 남은 잔존 부분만이면 남아있는 80% 부분은 나 필요 없어. 남 안 사. 이런 상황에 을이 해당된다면 전부 해야지. 전부 날려야지. 남은 부분만이면 저 안 삽니다. 이해됐죠? 남은 부분만은 안 삽니다. 나는 1000평 전부가 필요하지. 남은 부분 800평은 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어. 안 사. 그러면 전부 해제. 자, 대금 감액하고 전부 해제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건 살 때 80% 남은 부분 살 때 돈은 까는 거고, 이건 안 살 때 전부 해제로 날리는 거고. 자, 이제 손해배상은 대금 깎으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전부 해제하면서 같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수는 두 개야. 사면서 까든가 아예 안 사든가. 까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전부 날리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경우수는 두 개란 얘기예요. 결국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할 수 있다. 두 번째, 잔존 부분만이면 저 안 삽니다. 전부 해제할 수 있다. 대금 감액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전부 해제하면서 같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선의는 결국 세 개예요.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일부 타인 권리는 반드시 일부가 나오면 그 일부만큼 까! 대금 감액이 반드시 나온다고. 일부만큼 까! 먼저 대금 감액. 이건 언제? 살 때. 내가 1억 다 주고 80% 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20%에 해당 대금은 까! 살 때. 근데 안 살 수도 있겠죠? 나 안 사! 남은 부분만이면 나 안 살 거야. 그럼 전부 해제로 날려야겠지. 하나도 안 사야 되니까. 전부 해제. 그 다음에 대금 감액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전부 해제하면서 같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 매수인이 악이다. 악이라는 얘기는 갑이 을한테 을 이게 20%가 병 거야. 얘랑 얘기 다 돼 있거든. 이상 없이 넘겨줄게. 그래? 잘해. 알고 샀죠. 자, 이 세 가지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선의가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중 딱 하나만 할 수 있어. 악이는 항상 쉬워. 맨 앞에 놈. 맨 앞에 놈. 세 놈 중 맨 앞에 놈이 뭐예요? 대금 감액이야. 결국 봐요. 악이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건 맨 앞에 놈이에요. 선의가 할 수 있는 것 중 맨 앞에 놈. 대금 감액이에요. 아까는 해제 손해배상에서 뭐 할 수 있다? 해제. 첫 번째 나온 놈. 해제 손해배상의 해제. 일부 타인 권리는 해제 전에 하나가 더 있어. 일부 까. 대금 감액.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앞에 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추하시라는 얘기예요. 악이 매수인이라도 깔 수는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
80% 사면서 1억 줄 수는 없잖아요. 대신 너 알고 샀으면 전부 해제는 못해. 악의는 또 손해배상은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건 선의가 할 수 있는 세 개 중 딱 하나. 대금감액. 자, 제책에 있다 하시고. 자, 이번에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에요. 법 조문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보고 일단 큰 흐름을 볼게요. 자, 수량 지정 매매란 게 뭐냐? 수량 지정 매매는 개념을 먼저 보실게요. 교재 봐봐요. 교재를 보시면 오른쪽 157페이지 필수서 법 조문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있죠. 수량 지정 매매란 당사자 갑과 을이 매매 목적물의 일정 수량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점을 두고 주안을 두고 면적의 수량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매매는 90% 이상 수량 지정 매매예요. 자, 아파트 평수에 따라 30평이면 5억, 40평이면 7억 이런 식으로 평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죠. 이게 바로 수량 지정 매매야. 면적, 수량에 중점을 둬서 대금이 결정되는 매매기야. 이걸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갑이 1000평을 팔았어. 1억에. 만약에 2000평 팔면 2억쯤 되겠지. 같은 땅이라면. 그래서 이런 게 수량 지정 매매예요. 면적, 수량 같은 말이에요. 면적을 중점으로 둬서 대금이 결정되는 거의 대부분의 계약이 마찬가지예요. 평수에 따라 땅 넓이에 따라 가격이 높아질 거니까. 자, 그런데 수량 지정 매매에서 갑이 1000평을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80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가 부족해. 이게 바로 면적 부족이에요. 수량 부족. 또는 20%가 병소유가 아니라 여기는 일부 부족, 일부 멸실인 거야. 10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몇 평이다? 800평이다. 그 다음에 20%가 유실, 멸실 상태더라. 그거란 얘기예요. 10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20%가 부족한 수량 부족, 면적 부족 또는 이미 20%가 사라져 있어. 유실된 상태죠. 그러면 당연히 을은 1000평을 1억에 계약했는데 800평밖에 없다면은 1억을 줄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된 상태에서는 아까 일부 타인 권리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 800평이라도 살 거야 하면 대금감액. 아니야, 나는 1000평이 다 필요해야지. 남은 잔존 부분만이면 나 안 살 거야. 그러면 전부 해제. 그다음 까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전부 해제로 날리면서 손해배상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일부 타인 권리나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담보책임 내용이 똑같아요. 일부 여기도 일부가 부족하는 거. 일부란 말이 숨어져 있어. 일부 부족 여기 있죠. 아니 일부가 이미 멸실된 상태죠. 일부 부족 일부 멸실. 일부 동네. 일부가 부족하고 200%가 부족하고 20% 부족하고 까 대금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 세 개 일부 타인 권리하고 똑같다. 대신 중요한 거 을이 계약할 때 20%가 이미 부족하고 이미 멸실된 상태를 알면서도 계약했대요. 그러면 을을 도와줄 이유가 없지. 아니 을 너 임마 이미 20%가 날아가는데 그걸 알면서 왜 계약해? 아까 일부 타인 권리는 달라. 일부 타인 권리는 갑이 이거 20%가 병건데 꼭 취득해서 넘겨줄게. 이 사실을 알아도 계약합니다. 꼭 그렇게 해줘. 하지만 이미 일부가 이미 20%가 멸실된 상태를 알면서도 계약한 놈을 법은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 수량 부족, 면적 부족 사실 일부 멸실한 사실을 이미 알고 산 매수인은 아무것도 권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선의만 악의는 아무것도 안 돼. 선의만 왕별 같이 하셔야지. 왕별 가장 많이 나온 게 담보책임에서 이거예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오로지 선의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봐요. 그래, 이미 일부 멸실 상태고 20% 면적이 부족한 상태를 알면서 계약한 놈한테 뭔가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부 타인 권리하고 다르다고, 상황이. 그래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담보 책임, 저 세 개,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외울 거예요.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건 선의만. 악의는 아무것도 안 돼, 악의는. 오케이, 10분간 쉬고.